현재 엔화율은 882원이다. 이는 10년 기준 최저치에 수렴하는데 이러한 엔저 상황에서 엔화 투자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앞서 일본은행은 그동안 유지해온 마이너스 금리를 올해 3월부터 인상시켰다. 이후 금리를 지속 인상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최근 발표에서 일본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아닌 장기국채 매입 규모 축소를 바탕으로 엔화 약세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액을 줄이면 금리가 상승하여 엔화 강세가 일어난다고 한다. 이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도 상술되어 있는 내용인데 일본의 이번 경우와 반대로 국채 매입 시엔 국채 금리가 하락하여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는 양적 완화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 원리는 다음 두 그래프에서 설명할 수 있다. 채권에 대한 수요의 이동을 가정할 때 채권의 수량은 그대로라는 전제 하에서 채권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화살표의 방향과 같이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고 그에 따라 채권 금리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채권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위 화살표의 방향처럼 채권 가격은 하락하며 채권 금리는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보여준 그래프의 가정대로라면 엔화 가치가 상승할 테니 지금 엔화를 사야겠네? 라는 생각이 바로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통화 가치의 행방은 정말 아무도 모른다. 본 영상은 이후 엔화 투자 시 고려해볼 만한 국내 상장 엔화 관련 ETF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단지 소개만을 하는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은 절대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현재 국내 상장된 엔화 관련 ETF는 위 3종이다. 타이거 일본엔 선물은 주로 원엔 선물에 투자하며 2018년 4월에 상장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엔화 ETF이다. 설정 후 수익률은 사실 그다지 좋진 않다. 대표 지수가 동기간 55% 상승한 데 반해 타이거 일본엔 선물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6.45%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명확하다. 엔저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타이거 일본엔 선물 ETF의 기초지수는 엔선물 지수이다. 한국거래소에서 밝히는 엔선물 지수의 산출 방법은 위와 같다. 사실 내용이 복잡한데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일본 엔화 통화 가치의 흐름과 엔선물 지수의 추이는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예시로 지난 1년 원엔화 추세와 일본엔 선물 지수를 놓고 보면 차트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바로 들 것이다. 그럼 엔화를 그냥 사는 게 맞지 않나? 놀랍게도 사실 그 말이 맞다. 엔화 직접 투자와 엔선물 ETF 투자를 비교하면 위와 같다. 엔화의 통화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가정하고 투자할 땐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의 장점 때문에 보상 면에서는 엔화 직접 투자가 더 좋은 투자 방법일 수 있다. 1년 후 엔원화 수익률을 10%로 가정하고 1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직접 투자 쪽이 수익률이 더 크다. ETF 투자를 한다고 해서 분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ETF라는 특징을 제외하면 직접 투자 대비 비용 측면에서의 장점은 크게 없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 어떤 은행은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를 선언하기도 하였어서 직접 투자 시의 보상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단 해당 은행의 경우 매매 기준율 자체가 비싸다는 주장이 있다. 다음으로 두 ETF를 살펴보겠다. 둘 다 미국 30년 국채를 엔화로 투자하는 ETF인데 공통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KB스타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점진적 금리 하락 시 장기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 엔화의 강세 전환 시 환차익 동시 추구. 이는 향후 예상되는 미국 금리 인하와 엔화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한다는 것인데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이 그만큼 커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기초지수의 경우 키스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지수에 해당하는데 KB스타 유튜브 페이지의 공식 댓글 답변에 따르면 엔과 달러 사이의 환율에는 환해지를, 엔화와 원화 사이의 경우에는 환노출을 하는 상품인 것이다. 원래 분배금은 따로 없었으나 4월 막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에이스의 경우 주당 분배금이 월 0.2%에서 0.35% 수준이며 KB스타의 경우 주당 분배금이 월 0.24% 수준으로 보여진다. KB스타와 에이스 모두 총 보수 비용은 0.20% 이하로 확인된다. 구성 종목의 경우 KB스타의 경우 합성, 에이스의 경우 현물 ETF여서 위와 같은 차이가 보여진다. 최근 수익률 추이의 경우 위와 같으며 그래프의 흐름 자체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엔화의 향방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많은 투자자들이 엔화 투자에 관심을 가진 현 시점에서 엔화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